못된 그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요. 15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 지구촌의 미래를 품자는 사실 제가 2013년부터 준비해서 2014년 12월에 나왔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해외 봉사단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의 의견도 여쭙지 않고 이런 걸 내서 송구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건 틀렸다, 이건 이렇게 그 실현성이 없다라든가 이런 의견 언제든지 주시면은 또 다음에 혹시라도 개편을 할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의 296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은 소셜 픽션이 있습니다. 이게 소셜 픽션은 사이언스 픽션처럼, 사이언스 픽션은 나중에 우리의 과학적인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쓰는데, 사실 이 소셜 픽션은 사회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때는 사실 이렇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마을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지도 않으실 때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가 이 발전을 하는데 국민들의 정신이 중요했다 그래서 사실 그 새마을 정신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를 여기 썼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새마을 운동이 드라이브가 돼서 이게 이제 뚝 피기 전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신데, 걱정이라기보다도 제 소셜 픽션에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2017년에 UN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월드 프렌즈 코리아의 명예 회장을 맡기로 하셨다. 그러면서 코리아를 뗐다. 월드 프렌즈를 이제는 코리아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게, 그 해외에서도 월드 프렌즈를 나가겠다고 막 그 주문이 쇄도해갖고 굉장한 경쟁력을 갖춘 진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봉사기구가 된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를 썼는데, 잘하면 제가 이게 픽션이 지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게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가시기 전에 제가 하루 전에 뵀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총장님한테 나가셔서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아마 열심히 하시고 그 재선되셔서 그 다음 목표까지 세우셔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그거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스케줄이 참 빡빡했는데 좀 처음이라 엉성한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갈 길이 참 멀다. 그런데 갈 길이 보인다. 갈 길이 짧아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는데 갈 길이 멀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거 그리고 제 생각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봉사단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고, 정말 보석 같은 존재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정말 국가에서 여러분들은 보내서 다녀온 분들이고, 그래서 어떤 국가가 기대하는 게 있고, 또 여러분이 2년 이상 다녀오시면서 정말 국가에 이런 점을 바꾸고 싶다, 이런 점을 기여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것이 정말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첫 번째 이런 스텝, 발걸음이 이 세계 시민 교육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느냐, 이건 아까 제가 다 얘기한 것 같고요. 누가 하느냐, 이렇게 아까 다 들어보니까 학생이 하는 거더라고요, 학생.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건 보니까 퍼실리테이터를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티베이터, 정말 체인지 메이커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로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또 이주 여성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넓혀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언제 하겠느냐. 그래서 뭐 자유학기제 얘기도 나왔고, 뭐 방과후 학교도 될 수 있고, 특별활동도 될 수 있고, 또 대학 서클도 될 수 있고, 캠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이런 정신을 정하느냐, 이렇게 넓혀갈 수 있겠다. 어디서 할 수 있느냐를 몇 가지로 본다면,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학부모나 성인에게도 할 수 있고 또 백화점 문화교실에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서울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런 걸 해갖고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지구촌 체험과 같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겠다. 사이버상에서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무궁무진하냐 할 일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몇 가지 해봤는데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개발 협력 분야에 대해서 그 개발 어떤 도상국에 대해서 또 뭐 주요 이슈라고 하면 뭐 인권, 젠더, 환경, 분쟁, 이주, 뭐 무역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있고 개발 협력 분야로 한다면 보건, 교육, 식량, 농업, 뭐 행정, 거버넌스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국가의 뭐 아까 말씀하신 전통, 문화, 음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좁게 했다가 또 거기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좀 더 상세하게 더 할 수 있겠다. 그럼 하루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6개월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한 학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여기 그 어느 팀이었죠? 훌륭하신 분들 다 훌륭하시지만 많으신 데서 뭐 교환도 넣었는데 커리큘럼도 만들어보고 교재 교환 또 교사도 이제 양성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직접 교육에 나가고 피드백을 하면서 이런 이걸 만들어내는 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일이 있는데 돈을 만드는 것과 돈이 있는데 일을 만드는 것 어떤 게 더 쉬운가? 저는 여태까지 일을 해왔는데 일이 있을 때 돈을 만드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항상 돈이 있는데 일을 만들면 이게 빵꾸가 나게 되고 이렇게 헛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일을 만드십시오. 그렇다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네. 저는 사실 여기 제가 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받고 하는 어떤 일보다도 오늘 참 즐거웠고 준비할 때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의 부는 어디에 있느냐, 웰스 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원봉사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우리 인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의 귀천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은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요게 같이 맞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도 벌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의미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요것을 하는 것이 볼런티어고 자기 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에 이외의 시간에 이외에 정말 자기 돈까지 내면서 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발굴한다면 100세 시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20대가 80년을 더 사신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발 협력을 했던 NGO 이렇게 사람들 중에 제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지금 어떻게 하다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어로 가르치는 것까지 하고 지금 앉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디벨롭먼트라는 것을 저의 정말 이것은 내가 정말 전문으로 한번 이쪽 분야는 내가 한번 읽어보자. 그래갖고 사실 읽기 시작해 독학으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도 저는 이 디벨롭먼트 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개발협력에서 디벨롭먼트로 가고 우리나라의 디벨롭먼트 이거는 어떤가 해서 사실 저는 지금 아까 이승만 대통령 얘기했지만은 그때 김구 선생님이랑 근대사를 제가 너무나 모르더라고요. 무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남의 나라 개발협력하면서 내 나라 개발이 어떻게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 저는 임시정부가 5개나 처음에 있었다는 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디벨롭먼트 역사 과정에서 어떠한 점이 우리가 만약에 돌이키자면 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참 즐겁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그걸 드립하다 보면은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훨씬 잘하는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자면은 내가 네팔에 가서 재난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 그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계시민교육에서 담당 과목이 되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 강사가 되고 이런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트레이너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한번 돼보겠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의 지식적인 그런 갈급함도 메꿔줄 수 있으며 또 여러분들을 더 시간도 때워줄 수 있고 또 이제 나중에 할 일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나시면 테드 강의에 Good Life라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된 그 강의도 있습니다. 한 30몇 마리 본 건데 합하면 한 60몇 마리 본 겁니다. 근데 이 강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강의 내용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해갖고 이 연구가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인데 75년째 지금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2학년 학생과 그 다음에 보스턴의 굉장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해갖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0명쯤 된 것 같아요. 2,000명쯤 이렇게 올라갔고 이 사람들의 라이프를 쭉 지금까지 4대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굿 라이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람들한테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냐고 물어보면 돈이 행복하게 하지, 혹은 명성이 행복하게 하지, 권력이 행복하게 하지, 업적이 행복하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다 틀립니다. 그 75년 동안 그 사람을 연구해오고 지금 그 생존자들이 64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90대래요. 근데 결국 사람을 행복해 하는 거는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네. 사람이 social relationship을 많이 가지면은 행복합니다. 근데 외톨이면은 외롭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good life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릴레이션십이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의 질, 퀄리티 오브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간에 50대에 의가 좋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장수하고 80대에도 의가 좋고 행복한, 그리고 또 굿 릴레이션십을 가진 사람들은 멘탈리 건강할 뿐만 아니라 피지컬리 건강하다, 브레인까지 건강해진다는 그런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의 릴레이션십은 누구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할 것인가, 사실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코바에 이렇게 다녀온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코바에서 같은 이 경험과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말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행동하고 이렇게 될 때 저는 이렇게 작은 시작서부터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나, 또 지구촌의 미래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